자, 그러면은 요 근계적 특성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달함수 시스템에서 어떤 이득을 이렇게 가해주게 되었을 때, 자, 이득이 앞에 이렇게 K가 붙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득이 K일 경우에 페로프의 전달함수는 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페로프 등가 전달함수 이 시스템을 우리가 등가 전달함수로 만들었을 때, 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1 플러스 KGS 플러스 HS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 지점의 극점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결국은 1 플러스 KGS HS가 0인 방정식의 근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 근을 찾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이게 0인 상태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K, GS, HS는 0인 값을 찾으면 되는 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극점의 조건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벡터로 또 표현하게 되면은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또 결국은 S 도메인 평면에서의 얘기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게 요 마이너스 1이 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각도가 180도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뒤집힌 게 180도인 벡터. 자, 요게 요 지점을 S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근계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자, K, GS, HS라고 하는 함수 이걸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FS라고 했을 때 S에다가 값을 넣는데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앞에서 요 fs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s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으니까 s 다시란 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s 다시라는 값이 1에 180도인 벡터가 나오는 경우에 이때는 요 s의 값이 극점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자,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극점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KGS, HS가 마이너스 1인 조건이어야 되는데 자, 이러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 무조건 180도만 가능하냐?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0도에서 180도가 있는데 180도를 한 번 더 돌리면 어떻게 되죠? 360도를 돌리게 되는 거니까 54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0도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80도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반바퀴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540도, 마이너스 180도, 540도. 다음에 K가 더 증가를 해도 자, 마이너스 1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80도가 나오는 조건은 요 K 값이 0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가지고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근계적에 대해서 이 어떤 점에 대해서 근계적의 특성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K 곱하기 GS 전달함수 피드백 함수를 곱한 거에다가 K를 곱한 게 180도가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180도의 배수가 되면 된다. 음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양의 배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180도라는 조건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지점은 근계적 상에 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동작을 하는 점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앞에서 이 크기의 조건이 앞에서 1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K하고 GSHS 요 함수가 자 1을 만족하게 됐을 때 이때 K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요 K 값이 이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2에 따라 가지고 왜 조건 1이라고 했지? 자, 조건 1도 만족해야 되죠. 자, 180도의 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함수의 각각의 벡터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요 우리가 이득값을 따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가 좀 어렵죠, 개념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득 K가 5인 경우, 여기서 S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자 5인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근을 풀어보게 되면은 S 값은 9.47하고 0.5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 부분은 우리가 극점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극점이 앞에서 얘기했던 요 각도 조건하고 크기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GS는 S에다가 S 플러스 10, 그 다음에 HS는 1이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 벡터를 구하는 공식에다가 넣어가지고 대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9.4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S하고 S 플러스 10. 자, 여기는 지금 극점이 0하고 마이너스 10이 있는 거고요. 여기 0점은 없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가 자, 요 공식 자, 어디 있죠? 예. 요 공식에다 넣어 가지고 풀어 보게 되면은 자, 극점의 길이 분의 0점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자, 극점의 길이 그다음에 0점의 길이. 그럼 극점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9.47 곱하기 그다음에 10 더하기 9.47의 절대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득이 5가 되는 거죠. 자, 이 조건은 앞에서 한번 또 다시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이득이 K가 9.47이고 마이너스 0.53일 때 이득이 5가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지금 표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지점이 근계적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득이 얼마인지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극점에 앞에서 이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 가지고 그럼 좀 복잡한 시스템에서의 이 지점이 근계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을 두 가지 지점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 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페로프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 페로프 시스템을 등가 전달함수로 표현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점을 우리가 극점을 두 개의 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j 이 지점이 되겠죠. 자, 이 지점이 극점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자, 이 점이 극점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각도 조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각도 조건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0점의 각도에서 벡터 각도에서 극점 벡터 각도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0점 벡터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게 되면 세타 1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0점을 일단 여기서의 0점. 그러니까 이 0점하고 극점은 어디에서의 0점 극점이냐면은 요거의 극점이 아니에요.
이 전달함수 GS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GS의 극점하고 0점 선들을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이건 쉽죠? 왜? 이게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부분에 이렇게 극점을 기입하고 그 다음에 0점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부분에 0점을 기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하려고 하는 지점, 자, 여기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j니까 이 지점에 이렇게 점을 찍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벡터를 다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역탄젠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지점 요 부분에 요 세타 원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한번 해보셔가지고 마이너스 70.5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점을 이 네 개의 지점을 각각 역탄젠트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70.55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지점이 근궤적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려면은 요 각도가 180도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세타 값을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70.55가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180도의 배수는 아닌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우리가 근궤적에 있는 점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밑에 있는 지점은 이 지점인데요.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j 지점에 대해서 극점이 있는지 근궤적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좀 극점하고 0점이 많으면은 좀 번거롭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세타 1은 20도, 그 다음에 얘는 35도. 자, 여기는 딱 보면 90도 나오죠.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45도. 자, 이걸 다 더해 보니까 마이너스 180도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180도의 배수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 각도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요 지점은 근궤적상에 있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요런 그래프에서 요 지점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궤적상의 점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근궤적상의 점이 판단됐으니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이득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득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죠. 자, 극점의 길이분의 0점의 길이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극점의 길이는 여기에 있는 L3하고 L4 벡터가 되는 거겠죠. 자, 요 극점의 길이, 그 다음에 0점의 길이, 요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요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은 0.3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은 근궤적 상에 지나가는 점인데 이때 이득은 0.33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요 궤적들에 대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한 점에 대해서 이득을 구할 수가 있고 이 지점에 근궤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지점을 우리가 다 검사를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모든 점들이 근궤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점을 다 검사해가지고 찍은 것을 근궤적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궤적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S평면상의 각도의 합이 180도의 홀수배가 되는 모든 점들을 연결한 도면이 되겠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이 지점만 하나만 검사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 시스템의 근궤적도를 그려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까 봤듯이 여기가 극점이고, 여기가 극점이고요. 여기가 0점이 되는데 이 지점에서 k 값이 바뀌게 됨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값이 이렇게 k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극점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됐으니까 이 지점도 극점이 되겠죠. 여기도 극점이 되겠고요. 이 지점도 극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값을 보고 우리가 k 값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지점에 따라 가지고 요 지점이 있을 때 여기에 시스템의 미흡 감쇄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k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인계 감쇄 시스템, 여기로 올라가니까 미흡 감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냐면은, 자, 그러면은 k 값을 했지만 요 모든 점을 어떻게 찾죠? 모든 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근계적도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점들의 검사를 해가지고 근계적도를 그려서 찾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컴퓨터가 없는 시대 전에는 어떻게 했냐? 자, 그래서 이 근계적도를 대략적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계적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계적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략적인 값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화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략적인 근계적도를 작성하는 방법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5가지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규칙을 따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근계적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가지의 수. 그래서 가지의 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극점이 이동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 극점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극점이 0하고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앞에서 한번 해봤던 이제 예제였죠. 자, 그 각각의 극점 같은 경우에는 0하고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상태에서 k 값이 증가할수록 이렇게 0에서 50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k가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겠는데 일단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루프의 극점의 수가 가지의 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극점의 수에 따라 가지고 극점이 이동하는 경로가 이렇게 2개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가 대칭성이 있는데요. 자, 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요 값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특징이 뭐냐면은 요 실수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2개의 그 이동 경로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접을 경우에 대칭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극점의 이동 경로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걸로 대칭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반대편의 이동 경로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실수축 상에서 근궤적이 존재하는 영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좀 재밌는 게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극점 또는 역점에서 오른쪽 실수축의 극점하고 0점의 개수가 홀수일 경우에, 자, 이럴 때는 근궤적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음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이거 제가 안 써놨네요. 자,
자, 오른쪽 밑에 있는 요 그래프, 근계적도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요 근계적도에 대해서 시스템을 근계적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근계적도에서의 극점하고 0점을 표현한 부분이 극점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0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다음 장에 다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극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극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축에는 극점이나 0점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0일 경우에는 근계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다음 극점으로 넘어갈게요. 자, 2일 경우, 마이너스 2일 경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극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극점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극점이 두 개를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극점의 영역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비어 있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0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0점 하나하고 극점이 두 개가 있어서 총 세 개를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오른쪽까지. 근데 여기는 그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는 근계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실수 측에서 극점을 근계적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만 봐도 우리가 대충의 이제 그 근계적도를 유출할 수가 있는데요. 자,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위에 그래프도 보게 되면은 K가 0일 경우에 K가 0일 경우니까 여기 부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도 K가 0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0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K가 무한대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이득이 0인 지점을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은 이득이 무한대인 지점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냐면은 자, GS, HS의 유한 극점하고 그 다음에 무한 극점에서 시작해서 유한 0점에 하고 유한 극점에서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한하고 무한이 무슨 뜻이지? 자, 유한은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S 그 다음에 J 오메가 부분이 0일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극점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극점을 S를 0으로 만드는 부분을 극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한 극점은 S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KGS를 얘기할 때 HS 얘기할 때 리미트를 해가지고 S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때 극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따져보는데요. 자, 그럴 때 극점을 무한 극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극점일 경우가 이 부분이 되겠죠. 그게 극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극점인 부분에서는 이득이 0이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거는 자,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뭔가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극점에서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근계적상의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출발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어디론가 나가겠죠. 자, 근데 위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된 거였지만 여기서는 0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끝점은 이쪽 부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쪽 방향으로 하나가 가고요. 이쪽 방향으로 하나가 가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여기 0.2 부분이 있죠? 자, 0.2 부분에서 만나가지고 이쪽 부분으로 다시 각각 나눠져서 0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0점인 부분은 이득이 무한대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에서의 동작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 들어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궤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득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무한대로 갔을 때 그래서 근궤적 경로가 어떤 점근선의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근선의 식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점근선을 나타내는 식이 있는데요. 자,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유한 극점에서 그 다음에 유한 0점을 빼고 그 다음에 유한 극점의 수에서 유한 0점의 수를 빼고 그 다음에 유한 극점의 합을 유한 0점으로 뺀 것을 나눠준 지점이 요 시그마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근선에 대해서 세타라고 하는 거는 자, 2k 플러스 1 곱하기 파이가 되는데, 자, 여기 유한 극점 수에다가 유한 0점 수를 빼는 것을 나눠주는 게 이 근궤적의 점근선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어떤 점근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 점근선을 나타내는 식이 이걸로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디죠? 여기 있다. 자, 예제 8-2가 있습니다. 예제 8-2가 있는데 예제 8-2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근궤적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궤적도를 그 다음에 상세하게 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앞에서 봤듯이 요 근궤적에서 그러면은 요 중간에서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그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가는 지점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지? 자, 이 부분이 좀 궁금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 그 대면 수업 시간에서는 이 근궤적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약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죠. 안녕.